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재난관리위에서 우리 안전관리로 지방직 구고 안전관리로 해설할게요. 자, 우리 비책형, 이게 비책형 다른 책에도 나왔나? 이거 보고 되게 반갑지 않았어요? 나온다고 했던데 나왔잖아. 그죠? 아닌가? 저 반갑나? 근데 우리가 너무 깊게 준비했지. 우리는 너무 깊게 준비시켰고, 근데 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 그죠? 어린이 보호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도 어린이 보호구 30kg 했으니까, 그 전에도 어린이 보호구 30kg, 그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는 몇 킬로냐? 30kg. 제가 볼 때 이제 7급에서는 좀 더 우리 마무리해서 나왔다는 식으로 좀 더 깊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깊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거 문제를 우리 30kg 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 맞추셨겠지만 혹시 틀리신 분들 강하니까 또 20kg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순간 실수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료 쭉 보면 이제 밑에 이제 시행령까지 들어가서 무슨 이제 계산식도 있고, 그죠? 뒤에 이제 자료 쭉 보면 이제 어떤 요건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쭉 있는데 뭐 올해는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있고 아마 내년 되면 도로교통법 아마 싹 바뀔 거예요. 지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다들 빨리 붙기를 바랍니다. 법이 자꾸 바뀌면 할 게 많아지고 피곤해져.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번 문제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새로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 7급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한 번 더 봐줄 필요는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지문도 다 우리 30kg 하고 지문도 제가 내줬잖아. 그죠? 두 번째도 있고 다 있었잖아.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하연이 거, 제 코스트 기출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죠? 기출에 나왔었고, 우리도 이제 해줬는데, 이게 이제 집적비하고 간접비 코스트 1대4, 그죠? 근데 요 비보험 코스트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심원주.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예를 들어 제3자 시간적 손실들도 간접 코스트다 그러면 이게 맞게 되겠지. 근데 이게 하인리가 문제 자체는 하인리가 제시한 거니까. 하인리는 집적 코스트와 간접 코스트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비보험 코스트 해갖고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우리 동영목에서도 좋지만 1에 해당하는 거 집적비는 휴업, 장애, 요양, 유족, 장애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다 간접비 1대4.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도 이제 9급에서 나왔지만 18년도에 심원주가 비보험 코스트가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9까지 해갖고는 이제 해주세요. 작년인가는 이렇게 내면 같이 잘 내더라고요. 같은 영역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이렇게 좀 어느 영역이 됐으면 그게 7급에도 나오고 지방직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게 몇 문제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갖고 이거 지방직 토대로 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 앞뒤로 해갖고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매슬로우도 이제 강조 많이 했는데, 그죠? 자, 이것도 보면 옳지 않은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3번 애정적 사회적 욕구는 명예유신 지위와 관계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욕구이다. 이제 이게
요거 자체가 그냥 예정적 사회적 욕구가 아니지, 저게.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예정적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 3단계. 3단계. 요거는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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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제 거꾸로 해갖고 5단계부터 순서대로 찾는 것도 문제 내줬고, 그죠? 예전에는 이제 단계별로 순서 찾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안에 내용, 그것도 예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나왔고, 저도 몇 번 해줬고, 이렇게 이제 동영목욕사에서는 손 씻기, 마스크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어디 욕구냐? 안전의 욕구, 이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런 문제가 한번 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그다음에 자기 존중, 이게 또 존경의 욕구라고 그러고, 자아실현. 기본적인 개념, 용어들은 조금씩 틀려질 수 있어요. 출제위원마다 따라서 용어들은 조금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큰 틀에서 맞아지면 그 내용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생명 유지,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재해, 질병, 유형으로부터 해방, 보호받는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소속감, 애정, 그 다음에 자기 존중, 명예, 자존감, 존경주의,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거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4번도 우리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 최종 모의고사 하셨던 분들은 보자마자 나왔을 것 같아. 그죠? 표면 이렇게 동영에서 나오고 최종에서도 나오고, 최종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소 형태죠. 표면 연소 해서 종이, 목탄, 목재, 석탄 해서 설명할 때 코커스 이런 거 나오면 바로 표면 연소다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체 연소는 잘 안 나와. 그죠? 근데 액체, 고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액체, 고체, 액정 연소, 분말, 증발 연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체. 고체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고체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 이렇게 다 있고, 그죠? 저기서 보여준 거는 이제 표면 연소. 그래서 이것까지도 기본 이제 기출이나 기본에 충실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어렵죠. 요게 이제 산업안전 쪽에서는 잘 나오는 거야. 산업안전 쪽에서 나왔는데, 우리 위험성 평가 분석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것만 물어봐갖고, 이렇게까지는 이제 기본세에는 실어놨죠. 기본세에는 요 내용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간단 요약해서 실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이제 그 산업안전 이 위험 기술 지침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조금 더 깊이 냈어요. 깊이 냈어. 그래서 생각보다는 고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어휘 갖고 골라야 되겠었죠. 그래서 일단 해설 먼저 보면, 이게 이제 운전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하고 노나 오한온 하면 이제 없는 거, 정의, 설계 의도 완전히 반하여 공정면서 양이 없는 상태, 아예 없다. 그다음에 증가죠. 이거 증가, 공정면서 양쪽으로 증가된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몰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걸로 애저레즈. 그다음에 애저레즈. 우리 지문엔 그렇지만 먼저요. 그다음에 감소부터. 레슨 감소. 공정면서 양쪽으로 감소되는 거. 그래서 요 얘까지 한번 보면, 없음은 유량 없음이라고 표현할 경우 검토 구간 내에서 유량이 없거나 흐르지 않는 상태. 그다음에 증가는 유량 증가라고 표현할 경우 검토 구간 내에서 유량이 설계 의도보다 많이 흐르는 상태. 감소는 누설등으로 설계 의도보다 유량이 적어진 경우. 그다음에 반대, 리버스, 설계 의도 정반대로
유량이나 반응 등이 흔히 적용되며 반대 흐름을 표현할 경우 검토 구간 내에서 유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 내저레이즈 부가 설계 의도 외에 다른 공정 변수가 부과된 상태. 이건 이제 질적 증가. 부가 오염 등과 같이 설계 의도 외에 부가로 이루어진 상태를 뜻함. 여기서는 설계 의도 외에 다른 변수가 부과된 상태. 이것도 이제 맞는 거고. 부분 파트 오브 설계 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질적 감소. 조정 비율이 잘못된 것 같이 설계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얻어되는 설계 의도가 완전히 바뀜. 밸브의 잘못 조작으로 다른 원료가 공급된 상태들.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의 오더된 원래는 이제 리버스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리을이 틀린 거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하자. 그 위험무적 기법 수행시 가이드 워드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제 또 기출이 추가되겠죠. 자꾸 옆에 이제 그 자료 놓은 거는 산업보건공단인가 이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해군식 공정 위험과 운전무적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 여기에 나와 있는 쭉 자료들이야. 이렇게 쭉. 그래서 쭉 자료들이니까 이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안 돼야 되죠. 안 돼야 되겠죠. 내년 준비를 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떴으니까 국가직이나 7급 쪽에서도 안에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뒤엔 다 용어 정리하고 쭉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제 봐주시면 그다음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야. 이제 봤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그죠? 못 봤으니까 이제 못 푼 거니까. 안전이나 재단이나 마찬가지지만 아주 깊게 나오지는 않아요. 깊게 얇게 나와. 그래서 한번 봐주고 머릿속에 살짝이라도 얹혀 있으면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맞히는 것들이 이제 있죠. 그다음 우리 넘어가서 이것도 시간도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죠? 기출 서울시 7급 기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좀 안 나왔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보면서 계속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존에 한번 보면 기존에 이제 서울시 7급 보면 바르게 연결된 것 해갖고 일용직 근로자를 했죠. 이제 지문은 이제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있었고 틀린 지문으로 4시간이죠, 4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만 봤어도 이제 맞출 수 있겠죠. 구급도 마찬가지고 일용직 근로자 8시간이었고 여기서 이번에 물어보는 거는 저기 건설 이용 근로자 그죠? 4시간. 이번에 이거 4번이 답이에요. 이 내용들 강조 많이 했었죠. 교육과정, 교육시간,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 채용시 요것도 항상 강조해서 채용시 교육 해갖고 8시간 나왔었으니까. 또 한 번 더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해야죠. 어떻게 나오는데. 저런 거 나오면 이제 안에 것 갖고 장난치지 않고 이제 시간 이런 거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시간 탁탁 외우고 딱 넘어가야죠. 국어 영어 함수 풀다 보면 시간에 막 쫓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스웨덴 단골 문제. 우리 마지막에도 우리가 했었고, 그죠? 마지막 최종 마무리도 했었고, 그 다음에 17년 지방직 9급에서 났었고, 마무리된 것도 지방직 9급 토대로 변형해서 낸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 보고 들어가면 아마 더 쉽게 맞히겠죠. 이제 여기서 잘 볼 게 이제 요 용어들 그때도 얘기했지만 용어 생략이 이제 부작위라는 표현도 되고 실행이 자기 이런 용어들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제 불필요한 수행 에러. 이제 필요한 작업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에 의한 실수, 잘못된 방법. 이거는 이제 실행 에러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그래서 영어로 이제 많이 써주는 거지. 그죠? 영어까지 이제 잘 보면서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실수로 틀리는 거 빼고는 이제 5번 빼고 나면 실수 아니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실수도 실력이다 보니 틀리셨다 그러면 내가 아직 기본기가 잘 안 돼 있다 하고 자주 나오는 거 기출 항상 기출 강조하죠. 기출 다 나오는지 알아. 근데 그걸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명확하게 기출 나왔으니까 자주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아니면 눈으로만 보고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이게 좀 틀릴 만한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화재경계지구가 재단에서도 나왔었고, 그죠? 우리 화재경계지구는 마무리할 때 제가 했었고 기본 강의 할 때도 화재경계지구 쭉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요 내용이 사실 이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지. 그죠? 이게 소방기본법 13조 7호 소방 출동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화재경계지구를 알고 있었으면 이건 화재경계지구 내용인데 하고 나머지도 물론 비슷하죠. 비슷하지. 근데 명확하게 이제 한 번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머지도 다 저기 있죠. 화재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위험물의 저장 처리시설 요거까지 해갖고 이제 다 화재경계지구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긴. 근데 이제 어쨌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여기와 관련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좀 냈죠. 몇 조야? 우리 19조 화재 등의 통지 거기서 낸 거죠. 19조 화재 등의 통지. 여기서 보면 19조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에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공무 소방사 또는 관계 행정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연화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를 적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많은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들이 오인할 수 있으니까 소방 출동로 없다 이런 거는 이제 굳이 뭐라 그럴까 위험성보다는 이제 좀 요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위험성 이런 게. 어쨌든 요거는 그 19조를 확실하게 알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맞히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자꾸 소방도 범위가 늘어나고 몇 개 강조한 거. 근데 이게 아마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소방 기출에서 아마 주로 소방 문제 쪽에서는 많이 다뤘던 거예요. 했던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소방 관련해서 또 많이 다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왔네. 그죠? 많이 냈는데 제가 소방 것도 많이 갖고 왔는데 그 외의 거에서 또 나왔어. 그냥 변수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9번도 9번 사실은 이것도 OJT도 이것도 산업안전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 이게 직장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안 넣거든. 안 넣는데요. 나왔어. 처음에 동영할 때 이거 빼고 이제 제가 다른 거 넣었지. 다른 개념 문제를 넣었는데 OJT가 나왔네요. 근데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는. 처음 안 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맞추실 분 쉽게 느껴지는 쉽게 느껴졌을 거고 생소하게 이쪽에
뭐 관심이 없다, 아니면 처음 접해본다 그러면 어렵게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직업 위에서 직업과 관련돼서 받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적인 거로 OJT가 있고, 그래서 OJT는 회사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받는 거, 오프는 사업장 외에서 이런 건데 차이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OJT, 온더 잡 트레이닝, 온더 잡 트레이닝. 사업장 내에서 직속 상사가 강사가 되어 실시하는 개별 교육 형태로서 일상 업무를 통해 지식과 기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배양시키는 교육. 직속 상사가 개별 교육 형태로 일상 업무 내에서 그냥 일 자체 내에서 이제 일 위해서 훈련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저거 그대로 영어 그대로. 그래서 만약 모르더라도 요거 4개 갖고 보면 이게 제일 동떨어지지 않나? 아닌가?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무리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장점 보면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상사가 직접 일을 하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 실정에 맞는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다. 한번 즉시 업무 연결되는 뭔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훈련에 필요한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훈련과 곧 업무에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결과에 따른 개선이 쉽다. 훈련 효과를 보고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자, 단점은 훌륭한 상사가 꼭 훌륭한 교사는 아니다. 일과 훈련의 양쪽이 반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종업원을 한꺼번에 훈련할 수 없다. 통일된 내용과 동일 수준의 훈련이 될 수 없다.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 기능을 가르칠 수 없다. 이게 이제 단점. 자, 보면 옳은 것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아니죠. 전문가를 초빙한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전문 교육이 가능하다. 전문 교육이 가능하지 않죠. 여러 직장의 근로자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지. 자, 나머지가 이제 OJT에 관한 거겠죠. OJT 보면 이제 OJT는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정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인 집체 교육. 자, 뭐 장점.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 시행 가능. 훈련에만 전념하게 된다. 전문 강사를 강사 초면에 가능하다. 특별한 설비나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직장의 근로자가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어. 사업장 외에 자기 일하고 외에 따로 별도로 이런 교육을 받는 거죠. 단점.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불가능하다. 실제적 현실적 훈련이 불가능하다. 강사에 따라서 훈련이 효과가 없다. 교육 훈련 목표에 대한 집단적 노력이 틀어질 수 있다. 이 개념만 이제 조금 알면 향후에라도 요거 이제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거냐, 사업장 내에서 그렇지 않는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왔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마지막에 올 때 장면 행동, 주연 동작 이런 문제 내면서 조금 더 해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문제를 보고 했는데 사실 근데 그거 없어도 이게 자, 우리 불완전 행동 뭐 하연이라든가 막 계속 보잖아요. 불완전 행동 내에서 재해가 발생한다 이런 거고 거기에서 인적 원인 그 중에 이제 인적 원인 포엠 보면 이제 그죠? 포엠 보면 이제 인적 원인 뭐 이런 の쭉 있잖아. 거기 보면 생리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인적 원인 사람에서 생리적, 심적. 생리적인 건 신체냐 신체. 신체라고 심리적인 정신. 표현이 어려운 것 뿐인 거죠. 여기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신체적은 피로겠지. 피로.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막 피로 성격, 유형 감각, 차고 뭐 이게 뭐지? 유형 감각이 원래 축소된 건데 유형 감각 뭐 미약인가? 미약 해가지고 이제 유형 감각을 인식하는 게 좀 떨어진다 이거였죠. 우리 마지막에 제가 좀 해설 좀 해주면서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불완전 행동. 그래서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야하면 인간의 불완전 행동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게 하느냐. 그래서 인적하고 환경 요인을 나눠주고 인적은 심리적, 신체적, 그러니까 정신, 생리적, 신체적인 생리적.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인간 관계냐,
설비냐, 작업적이냐, 관리적 요인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이제 심리적 요인에서 나왔던 게 쭉 있지만 이제 우리 이제 장면 행동, 주연적 동작, 뭐 망각, 잠약, 무식 행동, 억측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인적 요인의 심리적. 생리적인 거는 피로, 수면 부족, 신체 기능 저하, 뭐 알코올, 뭐 술 먹고 그 다음 날, 질병,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료 이제 뒤에 환경 요인 쭉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나오니까 그런 거 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런 관련해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문제. 이게 참 원래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는 거에서 110조의 내용은 맞아요. 맞아. 그리고 물질안전 대상 항상 강조했죠. 많이 나왔죠. 서울시 나오고 지방직에서 나오고 계속 나왔어요. 물어보는 거. 그럼 이제 명확하게 이제 뭐 예전 걸로 기준해서 이게 없어. 취급 자격자들은 없어요. 없어. 없는 건 맞아. 맞는데 이 110조가 사실은 시행일이 2021년이에요. 시행일이. 현재 시행되지는 않아. 근데 출제되는 건 현재 시행되는 법에서 이제 출제되는 거니까 보건법상.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제기 한번 해볼만 하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바뀌면서 보칙으로 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예전 조문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예전 조문에는 사실 이제 이것도 없어. 환경도 없고 유해인자 분류 기준도 없어요. 예전 조문에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 산업안전보건법 상이니까 상에는 있어. 상에는. 근데 시행일이 2021년이는 거야. 이 조문이.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게 아마 정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현재 시행되는 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의제기 하실 분들 한번 해보실 만한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명확한 건 어쨌든 이제 취급 자격자 현재 나와 있는 법조문 상에는 시행되는 것까지 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복수 정답의 소지는 있어요. 내용 어쨌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그 취급 자격자는 없어요. 우리 110조 쭉 보면 물질안전 보건자료에서 수입한 사람들 제품명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 물질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 요게 이제 유해인자 분류 해당하는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그다음에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여기서 이제 취급자가 없죠. 물질 안전 자료는 원래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건 이제 그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 원래 이 문제 자체는 이제 나올 만한 거였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자체에 오류는 없어요. 문제 자체 오류보다는 뭐 시행을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나와 있는 법만 보고 출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2번하고 우리 17번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이제 두 개나 나왔어요. 두 개나. 사실 이제 요거는 주어진 문제죠. 거의 우리 무슨 가능한 기본계획은 다 5년이야. 잘 모르겠으면 5년으로 찍었어야 돼. 10년 별로 없어. 그죠? 매년도 이제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5년. 그죠? 우리 이제 동영국에서도 몇 번 풀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요게 좀 이제 힘들게 낸 문제죠. 힘들게 낸 문제지. 요게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야. 근데 제 경우는 제가 기본 강의 하면서 얼핏 여기에 관세청 들어가 있다. 좀 특이하다. 이런 데 언급은 한번 했어. 언급은 했어. 그래서 저렇게까지 낼까 싶어서 그냥 지문으로만 구성을 했지, 이제, 부처가 아닌 것은까지는 아니었는데, 식품관련 기본법상에 낼 게 조문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내려고. 부처가 아닌 것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관계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상업품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정축임처. 그러니까 식품 관련해서 이제 관세청 수집도 해야 되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머지는 관련이 있는 거고, 행정안전부가 제일 관련이 없는 거죠. 식품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정도. 여태까지 한 4개 정도. 그러면 요거 17번. 요것도 딱 보고 쉽게 답이 나올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 좀 까다롭다 그러면 이제 요거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가연성 물질. 요거 엄청 제가 가연성 뭐냐 우리 문제도 많이 내고, 그죠? 제가 동영물산 낼 때도 많이 내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요거 바로 그래서 문제 계속 풀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도 잘 푼 분들은 옳은 것은 화학 반응일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값이 커야 한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제 점화 에너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활성화 시키는 점화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점화 에너지가 작아야 불이 잘 붙는 거.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이제 커야 한다. 커야 되죠. 산소와 결합했을 때 열이 많이 나와야 불이 잘 붙는 거고, 표면적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을 갖고 있어야 돼. 열을 자꾸 딴 쪽에 주면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4번. 어렵지 않죠. 우리 최종 마무리에서도 거의 그대로 냈죠. 그대로. 자, 보면 우리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된다. 열 전두율이 지문 커야 된다. 그대로 냈었지. 주어진 문제. 그 다음에 유해물질 독립의 선상. 자, 요것도 이제 이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화학물질 이제 방제 처리 그런 거 했을 때 항상 강조한 게 뭐였어요? 유기물. 유기물은 조심해야 된다. 유기물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스모그는 무기물이 아니고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유기물의 불완전한 연소. 무기물은 잘 안 타는 거고. 그래서 무기물로 덮어줘야 된다고 하잖아. 유기물이 아니고 방제 화학 제품 같은 것도. 여기도 이제 스모크. 유기물이 불완전한 연소에 생기는 밀입자. 이거 다 밀입자죠. 흉은 화학 반응에 의한 금속 증기가 변해 생긴 밀입자. 금속. 그 다음에 미스트는 액체 밀입자. 분진, 고체, 분진 폭발, 분진관에서 중요하고. 그냥 요거. 사실은 이제 개념 말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조금 이제 고민 많이 했겠죠. 고민 많이 했겠지. 자, 보면 이제 그 보건조치 39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흉, 열이나 화학 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화학 반응에 의해 금속 증기가 변해서 생긴 밀입자. 그다음 미스트, 공기중에 따른 액체. 요건 요새 미스트, 분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미스트. 그다음에 분진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 거고. 먼지. 그래서 스모크는 이제 무기물이 아니었다. 다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화학 물질 같은 경우 방지할 때도 유기물로 유기물로 덮으면 안 돼요. 유기물은 항상 불 붙는 물질이야.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 15번. 요 15번도 의제기한 친구들이 있어. 의제기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요게 이제 그 출제 의도자가 요걸 명확하게 했다 그러면 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맞다고 보여지는데, 뭐냐면 우리 기존에 우리는 저기 뭐야 시행령 그 시행규칙 별표 7 관련해서 문제가 한 번 나긴 했어요. 뭐냐면 잠깐만 여기가 맞나? 이게 아닌데 잘못 갖고 왔구나. 우리 요 이제 바탕하고 경고표지 그다음에 경고표지 중에 그 산화성 물질, 뭐 폭발성 물질 이런 물질들은 기본 모형을 이제 다른 색깔로 한다라고 예전에 기출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제 거기서 이 시행 규칙을 바탕으로 본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바탕색에 대한 얘기가 안전배경 표지와 바탕색에 대한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 색채 뭐 우리 우리 시행규칙 별표 8에 보면 이제 색채 이렇게 하고 용도라 하게 되면 이제 뭐 금지 있고 경고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건데, 노란색 경고, 파란색 지시. 요건 이제 색채에 대한 기준이고, 우리 문제는 이렇게 보면 이제 바탕색이야, 바탕색. 그러면 바탕색은 보면 시행규칙 별표 7에 보면 금지 표지는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 빨간색, 관련 보호 및 그림 검은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중간에 막 생략한 거야. 종류하고 색채만 이제 실어 놓은 거고. 자, 그다음에 경고는 바탕은 노란색. 그다음에 기본 모형, 관련 모형 그림은 이제 검은색. 다만 뭐 이런 물질들은 바탕은 무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 기본 모형이 원래는 경고는 검은색인데 이런 산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이런 것들은 기본 모형이 빨간색도 된다. 우리 이제 컬러 보면 이제 이거 뽑아보면 이제 빨간색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 표지는 바탕이 노란색일 수도 있고 바탕이 무색일 수도 있어요. 무색. 그 다음에 지시표지는 바탕은 파란색. 여기 나와 있죠. 바탕 파란색. 예외가 다른 게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지 표지의 경우 바탕은 뭐야 되겠어? 흰색이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 지금 1번 금지 표지 빨간색이니까 이제 틀렸던 거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야 요거.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안내 표지는 바탕은 흰색, 출입 금지는 바탕은 흑색. 바탕을 기준으로 물어본 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금지 표지도 빨간색이 아니죠. 바탕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는 지시 표지. 경고는 바탕이 노란색 이거나 무색일 수도 있어요. 저기 아예 틀렸고, 안내 표지는 바탕이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시행령 별표 7 바탕, 그죠? 요거예요. 요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잘 안 보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땐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 기사했던 친구들은 뭐 잘 맞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까다롭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우리 이제 풀프루프하고 펠쉐이프 막 이런 것들 쭉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본질적 안전, 사고가 처음부터 안 나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기본 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 강의하거나 문제풀이 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풀프루프는 사고가 안 나고 사고 나기 전에, 페일쉐이프는 사고가 일단 났어. 실패를 했지만 안전하게. 그죠? 그 차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본질적인 안전화가 되는 거. 기계설비 안전 추가하기 위해서. 1번, 작업자가 실수로 기계 설비를 오작동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일단 맞죠. 이 지문 자체. 그 다음에 안전 기능이 기계 설비에 내장되어 있을 것. 맞는 거고. 4번도 기계 설비 제 위험성은 다양하므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맞는 거고. 3번 보면 풀프루프의 기능보다는 페일쉐이프의 기능을 갖출 것. 이걸 먼저 갖춰야 되는 거지. 풀프루프. 이게 이제 본질적인 안전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면서 제가 본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요거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게 되죠. 자, 10초 식품기본법 받고 그 다음에 18번 테러 매번 나온다 그랬지. 매번 나왔잖아요. 그냥 테러 대책법. 그 다음에 우리 내가 저기 좀 어렵게 문제를 냈지만 이제 그 우리 이 통영모사 이제 여기서 보면 테러 대책위원회하고 테러 센터의 역할 분리하는 거. 그 문제도 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테러 대책위원회로 이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서 대테러 센터고 그 다음에 대테러 센터는 강조하지만 이제 그냥 국가에 있는 거예요. 국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가. 대테러 센터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건 금방 알았을 거고 테러 단체 UN, 그죠? 그 다음에 테러 대책위원회냐 대테러 센터냐 안돼 대테러 센터라는 거.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라 그러면 보통 보면 관계기관 공무원이 아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거지. 이런 걸로도 찾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법을 많이 본다고 하면 위치가 있잖아.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러면 소속인 거 맞는데 이제 구성위원이 우리 보통 다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장급이죠. 장관급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위치란 말이지. 이걸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테러는 항상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봐주시면 돼요. 제휴. 다행히 문제 푸는 건 안 나왔어. 그렇게 문제 푸는 거 연습시켰는데, 그죠? 문제 푸는 건 안 나왔어. 다행히. 그래서 아마 쭉쭉쭉쭉 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얼핏 보면 이제 강도율, 이제 그죠? 강도율, 근데 평균 강도율이니까 돌수일분의 강도율, 돌수일분의 강도율 연초일분 나눌까 이런 건 이제 아니고, 그죠? 평균 강도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이제 그 모의고사 보면서 문제 풀고 이 개념들 쭉 보세요. 문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중 이용 없어. 이게 이제 이게 좀 이제 잘 안 냈던 데에서 시행령에서 이제 냈죠. 다중이 없어가 어디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중이 없어 많이 찾으니까. 시행령상 보면 나머지 쭉 다 있고 요게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 적개부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인 지하 일반 음식점. 지하는 이제 66제곱미터 이상. 요게 이제 다중 영업소. 좀 넓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했으니까 또 낼 수도 있어요. 다중 영업이 뭐냐. 자, 보면 대통령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적개업주 다음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거. 휴게 음식점업, 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뭐 쭉 있고 쭉 있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는 66, 그냥 일반은 100제곱미터 이상. 이게 다중이용업소. 다만 영업장이 다음 원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고 사는 영업을 제외한다. 지상에서 뭐 이렇게 제외한다. 단란 주점 유용 주점 이런 때 저희 다중이용업소고, 그 다음에 영화관, 비디오물 감상 실업, 비디오물 소극 정화 및 복합 영상물 제공업 이런 것 이제 비디오물 감상 이런 것도 이제 다중이용업소고, 학원도 다중이용업소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보면 3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수에 관한 법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원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 뭐 쭉 보면 이제 수용인은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수용인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 학원에 해당하는 것. 뭐 쭉 해서 기숙사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 학원이 2 이상 있는데 학원의 수용인은 300명 이상의 학원, 이런 데는 이제 저기 된다. 그 다음에 목욕탕.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사업에 따라 이제 뭐 게임 제공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고시원 이런 것들, 사격장, 체육시설 쪽 있죠. 안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만 주로 보면 되고, 이제 숫자 나오는 거 항상 숫자 나오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요령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이제 숫자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마 디귿하고 요거에서 헷갈렸겠죠. 디귿도 될래나? 그죠? 해당하는 해당하는 것만.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쉽게 준 것 같아. 리을만 잘 찾으면 답을 이제 1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더 어려웠을려나?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 보는 관점에 따라 쉽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좀 어렵게 푸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 마지막 것도 조금 힘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많이 정말 많이 틀리면 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4-5개 정도는 좀 고민하고 좀 변별력을 가리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출에서 많이 냈고 좀만 이제 고민하면 풀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좀 아주 어렵진 않았다는 평인데, 대비책으로는 이제 항상 기출에 충실해라. 뭐 재난안전에서 고득점 90 이상 맞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공부량이 그만큼 많지 않잖아.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80점 정도 이상 맞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이런 나온 것들을 이제 시험 푸는 요령으로 해서 잘 한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수 맞으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9급하고 이제 7급 보시는 분들까지 이제 잘 대비해서 또 잘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